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내유외강, 내시경은 부드럽고 외과의사는 강하다. 네. 내유외강, 위내시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위용종 그 커다란 거 점막하 방류술 하신다고 5시간 걸렸대요. 네. 손가락이 아직도 아파. 아 진짜 5시간 아플 것 같아요. 5시간. 제가 대장 전문병원에 근무할 때 점막하 방류술을 했었어요. 대장 방류술을 했거든요. 점막하 방류술이라는 게 아무 병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개인 의원에서는 안 되고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엄청 힘들어요. 대장 조금 더 신경 쓰죠. 얇으니까. 네. 대장은 이제 천공의 문제고 위는 출혈의 문제인 거죠.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혈관이 많으니까 또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있거든요. 각도가 좀 안 좋잖아요. 위치가. 이런 게 되게 좀 애로사항이고. 근데 위 용종이 의외로 종종이 있는데 제거해야 되는 용종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장 용종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시니까 위에 용종 있다 그러면 불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장하고 틀린 건 놔둬도 되는 그런 용종들이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좀 특징적인 게 저희 나라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이런 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 사실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랑 연관 요것 때문에 또 용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그 위산 억제제 이걸 이제 오래 또 사용하다 보면 요것 때문에도 또 용종이 생기기도 해서 놔둬도 되는 일단 용종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서 생각하는 용종처럼 그 놔두면 뭐 암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건 좀 드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장 용종처럼 또 지나치게 또는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는 거죠. 또 한 번씩 그 대장과 다르게 위에서 종종 생기는 게 이제 점막하 종양, 상피하 종양. 그렇죠. 이게 또 생각보다는 대장보다는 위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점막하 종양은 말 그대로 점막 아래에 생기는 종양이고 잘 안 보이죠. 이게 볼록하게 점막은 정상이고 그냥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검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조직 조직 검사로는 검사는 점막만 뜯지 점막 아래까지 접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치료 프로토콜이 다른데 아무튼 그런 점막하 종양이 있을 때는 잘 발견을 일단 해야 되고 조직 검사는 안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의사가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제거를 해야 되는 위 선종인지 내시경 초음파를 해야 되는 상피하 종양인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력이죠. 실력이다. 맞아요. 굉장히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감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럴 때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우리가 접근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 검사를 좀 이른 시간 내에 하고 몇 개월 나서 있다가.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얼마 전에 친구가 와서 이제 위내시경을 했는데 식도에 상피하 종양이 있는 거예요. 식도는 좀 힘든데, 그죠? 내시경 초음파를 위해서 상급병원에 의뢰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괜찮은 걸로 그냥 지켜보는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 잘 아는 저도 사실은 식도에 뭔가 생기니까 그렇죠. 불안감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식도는 사실 병변이 잘 안 생기는데 그렇죠. 또 생기면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그렇죠. 되게 잘안 많잖아요. 보이는 경우가 특히 식도암은 특히나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전이를 잘하잖아요. 식도가 예후가 별로 안 장막이 좋죠. 없기 때문에 옆으로 잘 퍼지기 때문에 워낙 빈도는 드문데 생기면 또 조금 힘들어지고 수술도 어렵고. 그래서 식도를 조금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식도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식도암인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조그만 궤양이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하면 이게 암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위험성이 있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특히 남자들 네, 담배 많이 40, 피시고 50대 담배 많이 피고 이런 분들은 진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위내시경을 입문한 게 2010년이었으니까 그때 초기에 식도암이 진단된 적이 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빨갛게 보여서 혹시나 조직 검사를 식도에서 했거든요. 근데 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식도암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보게 되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암으로 보이는 거죠. 그 악몽을 꾼다니까요. 암을 놓치는 악몽을 꾼다니까요. 특히 위암은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위암은 정말 위염처럼 보이는 암도 많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내시경 하시는 분들 의사들은 그런 얘기 하죠.
테크닉적으로는 술기적으로는 대장 내시경이 어렵다. 근데 진단은 위내시경이 더 어렵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우리가 위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이 또 되게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만 타입 포형. 이 위암의 1, 2, 3, 4형 중에, 사형 중에 제 4형이죠. 사형인데 흔히 말하는 리나이티스 플라스티카. 침륜 돼가지고 미세 침륜형으로 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무 또렷해 보이지 않지만 이제 위장의 위벽의 움직임이 저하되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밑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 해가지고 점막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는 암은 아닌데 CT나 이런 걸 해보면 그 암처럼 보이는 이런 두꺼워져 거. 있고 벽이. 그러니까 점막 밑에는 이미 암으로 그렇죠. 쫙 깔려 네, 있고 네. 점막은 또 괜찮아 보이는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걸 이제 확인하려면 위에 공기를 넣어서 위벽을 좀 팽창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해도 어렵죠? 그러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힘들어가지고 의사가 마음이 급해지면 네.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20대 지금 네 분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해본 사람이다. 내시경. 다 한번 안 해본 것 다 같아요. 20대인데 나는 위암이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우리 이성근 원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잘 그러지 마요. 증상 있으면 장편한 맥가로. 빵 터지는데? 장편외과로. 우리 저기 괜찮은데요? 이스트에그는 하루 종일 제 얼굴 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제 얼굴을 봐요. 위내시경 해야겠다. 왜냐면 편집해야 되는 유튜브가 너무 많거든요. 위내시경 해야 됩니다. 그래, 내시경 검사는 공짜로 해. 당연합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볼 건데요. 어쨌든 젊은 분들도 뭐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저도 감염이 돼 있더라고. 네. 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감염돼 있는데요. 뭐. 그러면 이게 약이 좀 독해서 네. 약을 먹어야 항생제 두 되나 개를 말아야 쓰고. 되나. 의사들마다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3시간짜리인데 이거. 네.